카이도우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단단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자살이 취미인 인물이기에 하늘섬에서 투신하거나 해군이나 해적에게 홀로 덤빈 이후 수차례 붙잡혀 처형당하였으나 그 무엇도 카이도우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카이도우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이 사망하자 잘 해냈잖아 흰수염 영감은 이라고 말하며 부러움을 표했으며 자신에게 승리한 인물을 차세대 조이보이라고 단언할 만큼 카이도우는 질긴 생명력과 말도 안 되는 내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자신의 일대에 충격을 받은 대결은 로저 거프와 맞붙은 가벨리 대전과 와노쿠니의 운명을 걸고 맞붙은 오덴과의 대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신성 연합과의 대결밖에 없다고 말하며 방어력만큼은 어나더 클래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이도우는 자살을 포기하였으며 세계의 운명을 건 대전쟁을 일으키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부 독자들은 카이도우가 죽을 방법이 있으나 일부러 죽지 않을 만큼만 쇼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카이도우가 진짜 죽고 싶었다면 바다에 빠져 익사하거나 악마의 열매를 2개 이상 먹어도 되며 거프 흰수염이 살아있을 당시 루피나 에이스를 납치 및 살해한 이후 거프와 흰수염에게 맞아 죽었어도 됐습니다. 그렇게 카이도우가 죽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다만 카이도우가 단순히 죽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의미 있는 죽음에 집착한다는 것이라면 카이도우가 바다에 빠지거나 악마의 열매를 2개나 먹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이도우는 자신을 이길 자가 조이보이라는 예언을 했기에 카이도우가 기다리는 자신의 죽음은 새로운 조이보이가 강림하여 자신을 죽여주는 것을 원했을 것이라고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에는 총 12자료의 최상명검이 존재한다고 밝혀졌으나 현재까지 공개된 최상명검은 에이스, 무라코모기리, 초대기철, 흑도요루 총 4자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를 보유한 인물은 해적왕 로저, 무라코모기리를 보유한 인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흑도요루를 보유한 인물은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입니다. 그리고 초대기철은 아직 정확한 정보가 풀리진 않았으나 정황상 오로성 간디의 검이 초대기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상명검들을 보유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거물임을 알 수 있으며 조로의 검인 화도일문자, 흑도슈스이, 엔마, 3대기철 등도 최상명검이 아닌 일반적인 명검임을 감안하면 최상명검이 얼마나 희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 8자루의 최상명검이 더 등장할 것인데 현재 원피스에 등장하였으며 등급이 밝혀지지 않은 검 중에서는 샹크스의 그리폰만이 최상명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아직 원피스에 등장하지 않은 검들 중에서는 록세적단 선장의 록세의 검, 흑도 슈스이를 제외하고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검사 류마가 사용했던 검, 허의 옥좌에 꼽혀있던 검, 성지 마리조아에 보관되어 있는 국보가 검일 경우, 원피스의 정체 중 일부가 검일 경우 이 정도 되는 검들만이 최상명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3대 기철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최상명검을 입수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며 만약 조로가 새로운 최상명검을 입수하게 된다면 조로의 전투력 역시 더불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조로의 스승인 미호크가 모종의 이유로 조로에게 자신의 검인 흑도요루를 넘겨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피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뽑으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보아 행콕이라고 말하며 대부분의 독자들도 행콕을 떠올립니다. 행콕은 설정상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며 오다 작가님이 공인한 절세 가인입니다. 그리고 행콕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메로메로 열매인데 이 열매의 능력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는 사람을 돌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절세 가인인 행콕이 메로메로 열매를 먹었기에 행콕은 해군본부 중장은 물론이고 사왕마저도 원큐에 제압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티치는 행콕을 기습한 이후 행콕을 놔주게 되면 본인이 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행콕은 이견없는 최고의 미녀이며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외모만큼은 넘사벽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독자들은 행콕의 이마가 너무 넓다는 점과 행콕이 나미 시라우시 보니 등과 비교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며 취향에 따라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말하며 행콕이 세계 최고의 미녀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설정상으로는 행콕이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미녀가 맞겠지만 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 행콕 외모 거품설이 주장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피스에서 전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악마의 열매와 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절에는 악마의 열매 능력이 강조되어 왔으며 2부에 들어선 이후에는 팩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해적왕 로저, 해군 영웅 거프,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 사왕 샹크스 등 걸출한 강자들이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점과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사왕 루피, 사왕 카이도우 등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들조차 패기를 중점으로 전투하는 경우가 허다했기에 독자들은 패기가 악마의 열매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카이도우는 자신이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를 먹었음에도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인 것처럼 능력만으론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라고 말한 점과 로우가 사왕과의 대결에서 배웠다. 강력한 패기는 능력을 무효화시킨다. 라고 말하며 도크큐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제 확실히 패기가 능력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로저, 거프, 흰수염, 사왕급의 강자들의 대결에서는 능력이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것이며 대응법이 없어 보였던 노래노래 열매, 하비하비 열매 역시 패기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정점에 서기 위해서는 악마의 열매 능력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패기를 높은 수준으로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일리는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인 인물이며 로저가 가장 신뢰했던 로저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또한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노세한 이후에도 키자루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티치를 제지할 만한 무력을 가졌음을 증명하며 레일리는 노세한 이후에도 해군대장급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거프가 흰수염과의 전쟁을 앞두고 레일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부하가 레일리를 잡으러 가자고 말하자 너 지금 해군에게 2명의 전설을 동시에 상대하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정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기에 거프는 레일리를 흰수염급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레일리는 전성기 시절에는 최소 해군대장급 강자였을 것이며 상황과 비교하더라도 밀리지 않을 강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일부 독자들은 레일리를 흰수염, 거프, 로저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레일리가 전성기 시절에 어느정도 강자였을지는 독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미스터리이며 보편적으로 사왕급 강자로 평가받으며 높게 평가하면 해적왕급 강자, 낮게 평가하면 해군대장급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장의 근거가 다 일리가 있기에 전성기 시절 레일리의 정확한 위치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와노쿠니 전쟁에서 카이도우는 결국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한 루피에게 패배하며 용암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에게 패배하며 떨어지며 과거 록스해적단의 추억과 자신을 꺾는 자가 조이보이라는 말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맘 역시 와노쿠니 전쟁에서 패배하였으며 결국 키드와 로우의 협공을 버티지 못하며 용암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빅맘은 추락과 동시에 멋대로 대해적 시대를 개막한 로저에게 원망을 하는 모습과 데뷔버 원피스가 실존하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빅맘과 카이도우는 신시대의 강자들 앞에 좌절하며 길고 길었던 인생을 마감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푸딩이 빅맘이 사망했다는 듯한 말을 하였기에 독자들 사이에서는 빅맘이 사망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맘은 강철풍선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내구도를 가진 인물이며 용암에 떨어지며 키드로 내가 이따위 것으로 죽을 줄 아나? 언젠간 복수할 거야 라고 절규했기에 빅맘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카이도우 역시 내구도만큼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압도적인 1위이며 하늘섬에 떨어지고도 데미지를 입지 않는 인물이기에 카이도우 역시 살아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빅맘과 카이도우가 살아있다면 훗날 어떤 식으로 재등장할지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납치된 푸딩이 마마가 살아있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에 빅맘은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죽었다는 묘사가 나오지는 않았기에 빅맘보다는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칠무에는 오랜 기간 원피스의 3대 세력이라고 불리며 바다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요하고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레벨리 회의에서 칠무의 제도가 비효율적이며 칠무애들의 폐악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에 칠무의 제도를 철폐하자는 제안이 발의되었고
결국 칠무의 제도가 철폐되었습니다. 그리고 칠무애들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며 당시 칠무애였던 크로코다일, 버기, 미호크 모두 순식간에 해군의 추격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크로코다일은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하여 크로스 길드를 창설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크로코다일은 미호크에게 동맹 제안을 하였으며 버기에게 빚을 받는 대신 자신의 수하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버기까지 섭외한 이후 크로스 길드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자신의 부하에게 크로스 길드의 출범을 알리기 위하여 포스터를 제작하라고 말했고, 버기의 수하는 버기를 대장으로 묘사한 포스터를 전세계에 뿌렸고, 해군을 포함한 전세계에서는 크로스 길드의 리더를 버기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버기는 언급결에 사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로스 길드에서 무력이 가장 강하며 현상금이 높은 인물은 미호크이기에 독자들 사이에서 크로스 길드의 진정한 리더는 크로스 길드의 창설자 크로코다일인지, 크로스 길드의 대표로 사왕이라고 불리는 버기인지, 크로스 길드의 실질적인 최강자 미호크인지 의견이 분분하며 아직까지도 누가 진정한 크로스 길드의 리더인지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리더가 버기이기에 버기를 리더로 취급하는 독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거푸는 흰수염 로저와 함께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로 불리는 인물이며 역대 최강의 해군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또한 록스의 적단을 괴멸시킨 1등 공신이며 해적왕 로저를 수차례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언급이 있기에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독자들은 거푸 거품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거푸가 스모커와 평행이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거푸와 스모커의 공통점은 해적왕을 집요하게 쫓는다는 점, 진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이스트블루 출신이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 역시 단순히 명성만 놓고 보면 해적왕을 수차례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점, 사왕 해적단을 단신으로 체포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독자들은 거푸 역시 로저가 성장을 이뤄내기 이전에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록스를 잡았을 때는 로저의 버스를 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돈칭차오 같은 인물을 잡기 위해 산을 부수는 훈련을 한 건 역시 조금은 수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거푸는 스모커와 평행이론을 이루고 있으며 두 캐릭터의 업적이 모두 과장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실제로 거푸가 로저 록스를 잡는 장면이 나오진 않았으나 거푸가 노세한 이후에도 마르코를 한방만에 제압하는 점과 카이도우가 로저 오덴과 함께 거푸를 떠올린 것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거푸가 거품일 가능성은 1%도 안 돼 보입니다. 하지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킹은 카이도우와 함께 연구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카이도우에게 세계를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오직 나만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라고 호언장담하였고, 킹은 그때 카이도우를 보고 조이보이를 떠올리며 카이도우를 조이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이후 카이도우는 킹에게 아직도 자신을 조이보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킹이 바라던 세상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킹은 과거에는 조이보이의 전설을 믿었으나 현재는 전설을 믿지 않으며 자신을 구원해준 카이도우를 최강으로 만들며 해적왕으로 만드는 것만이 자신이 원하는 세상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카이도우는 매우 흡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킹은 야마토가 오뎅의 의지를 이어받아 와노쿠니를 개국하려 있다는 것을 파악한 이후 카이도우에게 조이보이가 어떤 존재냐고 물어봤고, 카이도우는 나를 쓰러뜨리는 인물이 조이보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킹은 그렇다면 조이보이는 나타나지 않겠군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카이도우를 쓰러뜨린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인물은 조이보이의 의지를 계승한 루피였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카이도우를 쓰러뜨릴 만한 인물이 나타났고, 그 인물이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복용한 인물이기에 자신을 쓰러뜨릴 인물이 조이보이라고 말한 카이도우의 예언이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죽음이 인간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인데 조이보이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며 구시대를 상징하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루피가 카이도우를 꺾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카이도우의 염원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다 작가님이 원피스가 최종전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길고 길었던 원피스도 끝나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캐릭터들이 루피의 최종 보스로 거론되고 있으며 독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현재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것이라고 거론되는 캐릭터는 형의 원수이자 해군의 원수 아카이누, 록스의 재림, 사왕 마샬디 티치, 포스트 흰수염 초신성 드라팔갈로우,
포스트 시키, 초신성 유스타스 키드, 해적신이 데려는 사나이 사왕 버기, 루피의 근본 경쟁자 포스트 해군 영웅 코비, 거프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해군 스모커, 세계 최대의 권력가 이모 등이 현재 루피의 최종 보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해군으로서 최종 보스는 아카이누가 될 것이며 해적으로서 최종 보스는 티치가 될 것이며 진정한 최종 보스는 이모가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피스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이무일 것이며 루피가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 이무마저 꺾어버리며 세계의 정상에 오름과 동시에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며 세계 정부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샹크스는 루피의 은인인 인물이며 오랜 기간 독자들에게도 아군 이미지를 심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런 샹크스가 루피와 결국 싸우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처음부터 세계정부 편이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샹크스는 바다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사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성과 내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 한 명이 자네에게 시간을 할애했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샹크스가 갑자기 오로성을 찾아온 것이 아닌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샹크스는 오로성과 연락할 수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이도우가 정상결전 당시 마린포드에 난입하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카이도우는 과거 흰수염을 통하여 록세적단에 들어갔기에 흰수염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며 카이도우는 은혜를 잘 갚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카이도우가 정상결전에 난입하려 했던 이유는 과거의 동료 흰수염을 돕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자신이 직접 나서 이를 막아섰고 결국 카이도우는 마린포드의 진격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기에 샹크스가 카이도우와 싸우면 이득이 없을 터인데 굳이 카이도우를 막아선 것은 조금은 미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호크와 샹크스는 과거 라이벌 관계였으며 수차례 대결을 해온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렇기에 두 캐릭터는 서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호크는 조로에게 난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멍청한 짐승과는 다르다 라고 말하는데 이때 미호크가 말한 짐승은 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라는 속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샹크스의 이미지 동물이 사자라고 밝혀졌기에 미호크가 말한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짐승은 결론적으로 샹크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흰수염에게 에이스를 귀환시키라고 말하며 에이스의 실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젊은 나이에 당신 배의 이번 대대를 맡고 있지. 하지만 그 명성과 신뢰가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흰수염은 그러면 나보고 어쩌면 좋다는 거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검은 수염을 쫓는 에이스를 다시 불러들이시오. 나는 수많은 모험을 경험했고 수많은 상처를 내 몸에 남겼지만 가장 욱신거리는 상처는 바로 이거요. 이건 모험에서 얻은 훈장도 아니고 메이논에게 당한 것도 아니요. 나에게 이 상처를 남긴 것은 당신의 수하로 있던 검은 수염 티치 녀석이요. 난 방심 따윈 하지 않았소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 장면을 보면 샹크스는 방심 따윈 하지 않는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티치는 전력을 드러낸 샹크스에게 비능력자 시절의 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샹크스와 티치의 대결 이후 샹크스의 눈에는 영구적인 상처가 남았으나 티치는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가 샹크스에게 상처를 입힌 무기는 티치가 과거에 사용했던 특유의 삼지창으로 보입니다. 더플라밍고는 왕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며 사왕 카이도와 협력하며 조커라고 불리며 전세계 암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로자를 집어삼키려고도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쓰러뜨리고자 했던 루피와 과거 도플라밍고에게 원한이 있었던 로우가 협력하여 결국 도플라밍고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였고 도플라밍고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도플라밍고는 임펠다운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임펠다운에서 신문을 읽거나 추루와 잡담을 하며 감옥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전신이 헤르속 수갑으로 묶여있기에 사실상 자력으로 탈옥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존재만으로 세상을 뒤흔들 마리조아의 국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기에 어쩌면 누군가가 도플라밍고를 이용하기 위하여 임펠다운에 침공한 뒤 도플라밍고를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칠무의 제도가 철폐된 이후 모든 칠무애들이 유례없는 떡상을 맞이했기에 어쩌면 도플라밍고 역시 탈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출소 도피붐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가 출소하게 된다면 세계의 운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도플라밍고와 엮여있는 천룡인 이무등과의 관련된 떡밥이 도플라밍고가 탈옥하거나 출소하는 일이 생긴다면 원피스는 더욱 재미있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피가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우를 꺾자 이제 원피스를 찾으러 갈 시간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여지껏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원피스를 찾으려 하는 것 역시 조금은 수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샹크스가 흑막일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필름 레드가 공개된 이후에는 사실상 흑막일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드래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세계 정부에서 가장 위협되는 세력인 혁명군의 창시자이자 리더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세계 정부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위험도만 놓고 보면 상황들보다도 드래곤이 더 위험할 것입니다. 또한 드래곤은 거프의 아들이자 루피의 아버지인데 거프와 루피가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든 강자임을 고려하면 드래곤 역시 당연히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아직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독자들은 드래곤의 현상금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래곤은 현상금을 책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인 소속된 집단, 무력, 능력, 행력 등 모든 것이 현상금이 높을 만한 캐릭터이기에 드래곤의 현상금은 상황보다도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랑누가 흰수염과 로저의 현상금을 소개하며 해적사상 이들의 현상금을 넘긴 인물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드래곤은 엄밀히 따지면 해적이 아니라 혁명군인 인물이기에 로저와 흰수염보다 현상금이 높다고 한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드래곤이 마의 50억 베리를 넘길 인물일지도 궁금해하며 현재 가장 높은 현상금을 지닌 샹크스의 40억 4,890만 베리를 넘기며 현존 인물 중 현상금 1위를 차지할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